그래서 이제 대통령 취임식에 다녀오시고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서 앞으로의 5년 동안의 대한민국에 대한 바람 같은 것도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도 좋고 하여튼 윤석열 정부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자립준비 청년을 대신해서 나간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자립준비 청년이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사회로 이제 드러나게 됐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립준비 청년이 어떤 친구들이라는 걸 사회에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컸어요. 청문회에서도 문제는 되는 게 부모 찬스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럼 자립준비 청년은 보육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학비도 만약 대학을 다니려면 내가 벌어야 되는 거고 누구의 찬스도 없이 그냥 혼자 힘으로 말이 좋아 자립이지만 그럼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사실은 좌절하게 되고 앞으로 나가기 힘들게 되고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럼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스스로 부르시는 소위 아동 양육시설 출신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바라는 게 있다면 뭐 한두 가지라도 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네.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야 될 그 경험을 먼저 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고아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래 맞아.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님 그 경험을 계시는데, 먼저 네, 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부모 없이 자랐다라는 것으로 많은 낙인 편견으로 찍고 배제하고 그렇죠. 기회도 안 주고 네. 네. 그런 시각들 시선들이 많은데 사실 그건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야 될 순간들이거든요. 맞아요. 그 경험을 먼저 네. 했을 뿐인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르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 그래서 우리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이제 시대 안에서 같은 숨을 쉬고 산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아이들을 특별하게 소중하게 생각해 주세요까지는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나와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지금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자립준비 청년이 지금 사회에 나와서 정말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려서 혹은 부모가 없어서 그런 문제를 겪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살아온 환경들을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공간이 바로 아동양육시설이잖아요. 네.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이제는 자립준비 청년에게 있는 이 관심들을 아동양육시설로 한번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아이들이 왜 사회에 나오면 바로 문제가 발생을 하지? 네. 아직 어려서일까? 부모가 없어서일까? 그것도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그럼 아이들이 17년, 18년 동안 어떤 환경에서 자랐길래 네. 사회에 나오자마자 어려운 상황에,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될까? 이것들을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설에서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네. 정말 자기 자식처럼 키워주는 것도 있지만 네. 그렇지 않고 시설이나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단지 사회복지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분들도 만만치 않게 존재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제가 우리 사회자님처럼 아직까지는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그와 비슷한 비슷한 상황들, 현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네. 안 되긴 해요. 네.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어린이 교사가 네. 애들을 그렇게 뭐 고문하듯이 이런 학대하는 장면을 네. 보면서 네. 아니 애들이 싫으면 다른 거 해먹고 살지 왜 저래요? 하지만 현실은 또 존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동 양육시설에서도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은 거고 그것이 아동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아동들이 부모가 없다는 거 말고도 불이익을 당하거나 자기 삶을 펼쳐나가는데 곤란을 겪는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첫 번째는 이제 인식 개선을 말씀해 주셨어요. 시설에 있는 아동 또는 시설에서 나오고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 대한 인식을 이상하게 갖지 마라. 당신들은 비장애인이기도 하지만 아직 장애인이 아닌 존재이기도 하니 그런 말씀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국민희망 대표 20명에 꼽히셨는데 뭐 어디서 연락이 온 겁니까? 취임식 준비위원회에서 네, 왔습니까? 취임식 준비위원회에서 연락이 오셨고 저희들의 상황들을 이미 알고 계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도 사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정치적으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저희 행보들이. 네네네. 저는 개인이 아니라 그렇죠. 이제 네네. 사회적 부담스러울 기업으로서 수 있죠. 네, 네네. 이제 계속해서 알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자립준비 청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네,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네네. 저는 얻게 그 되었습니다. 좋은 자리였다고 네. 생각하고요. 네, 그걸 윤석열 후보를 뭐 지지했든 그렇지 않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네,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에 우리가 하나의 사회적 주체로서 특히 그냥 주체가 아니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주체로서 가게 됐다는 건 당연히 받아들이는 네. 거고 누가 댓글에 그런 거 가지고 욕하면요. 저라도 싸워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왜냐면 감사합니다. 동의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회사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가신 거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2, 30초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하고 네. 모처럼 만나셨으니까 네. 기업 홍보도 하시고 또 하실 네. 말씀이 있다면 네. 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언젠가는 고아가 되고요. 네. 우리 친구들은 그 경험을 먼저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야 될 그 경험을 먼저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동일한 경험을 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들의 삶은 정말 큰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부모 없이 자랐다라는 그런 편견이나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곧 경험할 그 경험들을 먼저 한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우리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주고 이 사회가 또 관심 있게 네. 지켜봐준다면 멋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그 아이가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아이고, 너무 정말 감사하게 감사합니다. 생각합니다. 회사 이름 청취자 여러분 기억해 네. 주세요. 브라더스 키퍼고요. 벽을 식물로 꾸며준답니다. 한번 웹사이트도 찾아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성민 대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